스위치 어디 있는지 잘 찾으시네요. 저희 제어 판넬에 뒤쪽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어요. 장비 뒤에 거 보시면 돼요. 뒷장비 보시면 스위치 어디 있는지 보이죠? 아니, 고개만 돌리시면 뒤에 있잖아요. 고개 돌리시면 뒤에 있잖아요. 터치 끼시면, 터치를 저희가 쓰는 이유는 어쨌든 정보를, 기계 안에 있는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표현 방법이 숫자 표시기, 여기 지금 보시는 거, 이런 거를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요거 또는 램프밖에 없는 거죠. 이거 말고는 기계 장비에서 어떤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통신 매체가 발달되고, 뭐 이런 터치가 발달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컴퓨터 이런 반도체 소자들이 좋아지다 보니,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구현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게 다 필요 없죠. 이런 램프를 밖에 달을 필요도 없고, 이제 무슨 이제 경광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빨리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경광등은 달지만, 이제 시작 스위치, 전기 스위치라든지 이런 숫자 표시기라든지 램프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 작업하는 인건비가 더 들거든요. 재료비보다는 이거 명판 만들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부품 뭐 하나하나 납땜해서 뒤에 배선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다가 그림 그리고요, 전송하면 다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페이지라는 개념이 있어서 페이지를 여러 개 메모리 한 곳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넓은 명판 자리가 필요한 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통신도 그냥 이더넷으로 다 통신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여러분들 터치도 여러분들 책상 밑에 허브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비 구성은 어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가운데 허브가 있고요. 여기에서 PLC도 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터치도 나가고 있어요. HMI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PC 1번하고 PC 2번에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허브에 하나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이 되고, 지금도 지금 통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통신이 안 되면, 이 통신이 안 된다고 밑에 메시지가 떠요. 통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에러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PLC에다가 프로그램을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웍스2라는 프로그램을 쓴 거고, HMI는 HMI에 작화한다고 그러죠.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작화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는 이게 프로페이스가 지금은 슈나이더 거예요. 최근에 슈나이더가 메일을 보내왔던데, 원래 프로페이스는 일본 거예요. 일본 건데 슈나이더가 먹었어요. 슈나이더가 먹어가지고, 슈나이더는 프랑스 회사인가 그렇습니다. 슈나이더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랑 상관없다 라고 해가지고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우스갯소리고, 하여튼 프로페이스는 GP 프로 EX라는 걸로 작화를 합니다. GP 프로 EX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물론 이 프로그램도 이제 메이커마다 다 달라요. 우리 LS 산서는 XP 판넬이라는 걸 쓰는데, 거기는 XP 빌더라는 프로그램을 쓰고요. 미쓰비시 거는 미쓰비시께 여기 있네. GOT. 현장에서도 GOT 많이 쓰죠. 여기 GOT 있는데, 이 GOT는 뭐죠? 저기 GOT 프로그램이 GT 디자이너, GT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다 틀려요. 근데 기본 개념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짤 거고요. 통신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HMI가 PLC하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으로 통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넷 포트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를 알려줘야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PLC IP는 192.168.3.39로 되어 있고요. HMIP는 물론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파라미터에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디폴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HMI IP는 192.168.3.45로 디폴트 값이 되어 있습니다. 왜 3.45로 썼고 왜 3.39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디볼트 왜 이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네가 이렇게 잡아놨어요. 디볼트로. 물론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하면은 또 한도 끝도 없고, 서브넷 마스크는 세 번째 자리까지는 네트워크 번호가 같아야 통신이 되는 거예요. 서브넷 마스크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IP 잡을 때도 252525 빵 잡잖아요. 우리 랜카드 들어가시면 여기 랜카드에 어디서 선점 변경 들어가 보시면
이런 거 잡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서브넷 마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는 이 셋째 자리까지는 값이 같아야 통신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앞에까지가 이제 네트워크 단인데 요 세 개까지는 값이 같아야 통신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는 마스크를 씌워서 걸르겠다는 얘기고 이 뒤에 있는 255개의 IP끼리만 통신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255, 255 빵빵 하면은 255 곱하기 255대끼리 극한 한 200 곱하기 200, 4만 대죠? 4만 대끼리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트래픽이 너무 많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트래픽을 좀 줄여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여기 숨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255 빵빵빵이다 그러면 255 곱하기 255 곱하기 255대 끼리가 통신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래픽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 다 250, 255, 255 빵을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트래픽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허브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썼을 때는 셋째 자리까지는 값이 같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19183, 19183대가 같은 거예요. 뒷자리는 당연히 달라야 되죠. 같은 네트워크에 뒷자리까지 똑같은 게 있다. IP가 똑같은 거니까 충돌하죠.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을 보냈는데 시주수가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예요. 더 보낼 수가 없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다 이제 작화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바탕 안에 보시면 GP Pro EX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창이 뜰 텐데요. 닫으셔도 되고 거기서 새 프로젝트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에 새로 만들기 하셨나요? 확인. GP Pro EX 실행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위에 거 새로 만들기 확인 누르시면은 저희 기종이 GP4501T 모델이에요. 모델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터치 나온 모델이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거기 맞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게 GP4501T 모델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 GP4000 찍어주시고 GP45 땡땡 찍어주시고 그때 4501T 모델 찍어주시면 돼요. 최근에는 멀티터치도 나옵니다. 얘는 터치가 하나밖에 안 되는데 우리 스마트폰이 멀티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 크게 작게 되잖아요. 요즘 터치가 멀티터치게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 하나밖에 터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압력식이에요. 정전식, 우리 스마트폰은 정전식인데 그래서 이게 꽉 안 눌러도 되죠. 근데 얘는 눌러야 돼요. 어느 정도 살짝 눌러야 안에 있는 접점끼리 붙어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압력식이에요. 다 선택하셨나요? 그래서 뭐 이 터치를 가로 방향으로 배치했으면 가로 방향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설치를 세로로 설치했으면 세로 방향으로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 이 HMI에 접속되는 기기는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 제조사에서 우리 미쓰비시 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이고요. 시리즈는 CPU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Q 시리즈 QNU CPU 이더넷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트는 이왕이면 TCP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제조사 찍어보시면 제조사가 엄청 많아요. 이게 일단 얘기는 뭐냐면 각 회사에서 통신 프로토콜이 다 제각각인데 그 통신 프로토콜에 맞는 그 드라이버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저희는 선택만 하면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래된 회사일수록 아니면은 뭐 정보력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이 우수한 회사일수록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 터치는 다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백오프 것도 보이고 로코엘 것도 보이고 지멘스 것도 보이고 요코고가 없는 건 다 보이죠? 우리나라 것도 있습니다. 내려가서 파낙도 있고요. 유명 후지, 지, 뭐 히다치, 현대중공업, 현대헤비 인더스트리, 현대중공업 거. 그리고 이건 IC 기본 스탠다드고요. LS 산정 거. 여기 다 있는 거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기기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급 터치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세계 어디를 가서 연결해서 드라이버 선택하고 연결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발주자들은 이런 게 좀 부족하죠. 아무래도 드라이버가 별로 없죠. 이게 많은 게 좋은 겁니다, 일단. 그래서 미쓰비시 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Q 시리즈의 U 타입이니까 QNU CPU 이더넷 CPU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새 화면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화면이 떴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PLC의 IP를 얘한테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래야 통신이 되니까. 지금 저희가 PLC CPU랑 통신만 한다고 했지 CPU IP를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IP가 어디냐면
밑에 프로젝트 탭을 찍으시면, 찍으셨나요? 프로젝트 탭을 찍으시면은 밑에 쪽에요, 중간에 접속기기 설정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접속기기 설정 더블 클릭하시면은 아까 처음 프로젝트 했을 때 그 설정되어 있는 건 위에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밑에 이제 IP가, PLC 1번의 IP가 설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IP 설정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그 아이콘 모양을 누르시면 IP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 PLC IP를 적습니다. PLC IP가 19183.39로 되어 있죠, 저희 건.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IP가 추가가 됩니다. 물론 이 터치 한 대에 추가를 더 할 수가 있어요. PLC를 여러 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접속 가능 개수 16대 있죠. 근데 지금 어차피 한 대밖에 연결 안 돼 있으니까 PLC 1번에서 IP 어드레스 넣으면 되고요. 다 넣으셨나요? 그래서 다 넣으셨으면은 요 화면으로 오는 방법이, 여기 베이스 탭을 찍으셔도 되고요, 이걸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화면 리스트에서 아래쪽에 가시면 화면 리스트가 있습니다. 없으면, 만약에 여기에 이런 탭들이 없으면 이게 표시에 있어요. 표시에 워크스페이스에서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없는 거예요. 화면 리스트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보이고, 화면 리스트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아래쪽에 화면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 리스트 찍으면은 요 베이스 화면이 보여요. 이 베이스 화면이나 위에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같은 거여서 여기를 찍어도 되고 이걸 찍어도 되고, 그러면 터치 화면이 이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림 그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이나 어디에 보시면은, 제 거는 화면이 작아서 위쪽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기 툴바가 있을 거예요. 그림 그리면 그대로 나와요. 이런 그림 그리시면은 그림을 그린 대로 다 표시가 됩니다. 물론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속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못 갖기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는 우리 그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거 많이 다뤄보셨으면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맨 뒤로 보낼 거냐, 순서상 맨 뒤로 보낼 거냐, 뭐 맨 앞으로 올 거냐, 이게 좀 안 보이죠? 그래서 덮어쓰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파워포인트 같은 데 있는 기능들이니까 그런 건 알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글씨도 여기 알파, 저기 문자열 글씨 찍으시면, 글씨 쓰면 글씨 쓴 대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 나와요. 글씨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할 거는 그 도구 툴바에 혹시 이런 초록색 버튼을 찾으셔도 좋고요. 초록색 버튼을 찾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파트에 스위치 램프에 비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파트에 스위치 램프에 비트 스위치 찾으셨나요? 그래서 비트 스위치를 총 4개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비트 스위치를 찍으시고, 파트에 스위치 램프에 비트 스위치를 클릭하셔서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로 바뀌었잖아요? 원하는 크기만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를 M 메모리를 쓸 겁니다. 비트, 이 스위치이기 때문에 비트 메모리인 M 메모리를 쓸 거여서 더블 클릭하시고, 스위치 램프 창이 뜨면은 중간에 비트 어드레스를 넣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냥 다 지우시고 M0 치시면 돼요. 저희 건 지금 PLC 1번밖에 없기 때문에 다 지운 다음에 N0 하면은 PLC 1번만 뜹니다. 되셨나요? 네. 거기에 비트 셋이 있고요. 비트 셋. 지금 해서 비트 셋만 해가지고 명판에다가 여기 하신 다음에 명판에다가 셋 동작이라고 쓰겠습니다. 셋 동작. 스위치 기능에서는 M0하고 비트 동작은 비트 셋으로 한 다음에 명판에는 셋 동작이라고 이름을 지은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셋 동작에서 만들어지셨습니까? 안 되신 분이요? 그리시고 어드레스 M0 넣으시고 비트 동작은 비트 셋으로 하시고 명판에 가셔가지고 비트 셋 동작. 그래서 확인.
되셨나요? 근데 이런 버튼을 만들 일이 많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도 한계가 있어서 복제기능이 있습니다. 복제기능.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거 선택하시고, 클릭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복제를 누르시면은 왜 안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따로 못 해드려요. 녹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저희 아래쪽 방향 Y 방향으로 4개를 총 4개를 복사를 할 거예요. 복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Y, X는 끌 거고요. Y 방향으로 총 4개를 할 거고요. 픽셀 간격은 10 픽셀만 주겠습니다. 방향은 아래쪽 방향 주겠습니다. 총 4개. 픽셀 간격은 10. 아래쪽 방향. 요거 어드레스, 자동 어드레스 증가는 일식 덧셈. 기본 디볼트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똑같은 게 어드레스가 바뀌어요. M0, M1, M2, M3. 여러분들 여기 어드레스 안 보이시죠? 그죠? 어드레스 보는 방법은 표시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표시에 가서 있습니다. 표시에 옵션 들어가시면 클릭하세요. 옵션 들어오시면은 화면 편집 스타일이 있습니다. 화면 편집 스타일의 표시에 어드레스 표시를 누르시면은 어드레스가 나와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M0, M1, M2, M3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명판은 바꾸셔야 돼요. 자, 근데 첫 번째 거는 셋 동작이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요거 셋 동작을 두 번째 버튼에 셋 동작을 더블 클릭 해가지고 요거는 이건 똑같이 M0로 할 거고요. 어드레스는 요거는 비트 리셋으로 하겠습니다. 비트 리셋이 먼저 아셔야 되니까 M0는 두 번째는 비트 리셋, 명판에다가 리셋 동작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셋 동작, 리셋 동작.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어드레스는 M1 줄 거고요.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거는 어드레스는 M1을 줄 거고요. 비트 동작은 비트 모멘터리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명판에다가 모멘터리라고 주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셨나요? 그 맨 마지막 버튼은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어드레스에다가 M2를 줄 거고요. 비트 동작은 비트 전환 쓰겠습니다. 비트 전환. 어드레스는 M2, 비트 동작은 비트 전환. 되셨나요? 그리고 명판에다는 비트 전환이라고 씁니다. 전환 동작. 전환 동작. 그래서 지금 어드레스를 보면은 여기 M0 똑같고요. 얘는 M1, 이건 똑같죠. 이건 M1, M2인데 얘는 셋 동작, 리셋 동작, 모멘터리, 전환 동작 이렇게 4개로 만들 겁니다. 다 되셨나요? 네. 다 됐으면 일단 저장 가겠습니다. 저장할 때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나와요. 근데 지금 별게 없어서 저장 누르시면은 저장하는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는 폴더에다가, 작업하시는 폴더에다가 어디 갔니? 공구 뭐 이름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데이 0910 언더바일 저장하신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화면 전송 버튼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혹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방화벽 화면이 나오면은 허용해 주셔야 돼요. 방화벽 걸려있으면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전송 설정 보시면은 전송 설정 안에 랜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 랜으로 다운로드 할 거기 때문에 랜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돼 있으신가요? 네. 확인 누르시고 위쪽에 프로젝트 송신 버튼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프로젝트 송신 버튼 누르면은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페이스에서 전원이 켜져 있으면 프로페이스에서 자기 IP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프로페이스 IP가 3.45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시작됩니다. 이 수업은 좀 빡센 게 제가 이틀 수업하면 목이 나가요. 계속 말하니까. 예, 예 누르시면 돼요. 예. 모두 예 누르시면 돼요. 모두 예. 처음에만 좀 오래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 돼요. 이게 이제 순서가 다른 터치들도 비슷비슷해요. 지금 하는 게 이게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 메뉴의 위치가 좀 다를 뿐인 거지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 LS 산정권 쓰면은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돼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되겠지 하면 우리나라 건 되는데 얘네 거는 매뉴얼 안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매뉴얼을 보면 얘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구나. 좀 사고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메이저 주자 다 카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뭐 A 제품 만들어놔서 그거 벤치마킹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벤치마킹 하지. 그래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좀 아까 제가 비트, 셋, 리셋, 모멘터리 그리고 전환 4가지만 했잖아요. 요 4가지가 기본으로 들어있고 비교는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비교는 안 한 거예요. 이거 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비교를 다른 방식으로 또 구현할 수 있게끔 해놔서 4가지가 주로 있기 때문에 4가지만 한 거고요. 다 전송이 됐으면 터치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리는 게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림을 다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모양 그림을 그린 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그림 그리시거나 파워포인트에서 그림 그리신 다음에 올리면 올라가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 그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뭐 네이버에서 요즘 뭐 있죠? 연예인 사진? 배경 배경 화면 뭐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으면요 이거 다운받아 가지고 지금 저는 캡처를 한 겁니다. 캡처 해가지고 그림을 그냥 넣을 것 같으면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요. 그림도 그냥 들어가요. 컨트롤 V에도 들어가고, 배경 화면을 바꿀 것 같으면은 여기 베이스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선 변경 눌러가지고 배경 이미지 참조해서 뭐가 있을까요? 윈도우에 있을까요? 배경 이미지가 쓸만한 게 이건 학생들이랑 쓰는 거라서 얘를 뭐 배경으로 넣겠다 넣으시면 돼요. 그냥 여기 들어가요. 배경으로 넣으실 거면 넣으시면 되는 거고, 일단 동작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확인하시려면은 PLC에서 저희 디바이스 퍼포먼스 온라인에 아니면은 위쪽에 메뉴 중에 요거 돋보기 모양, 디바이스의 돋보기 모양, DV의 돋보기 모양 찾으시던지 아니면은 온라인에 모니터에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배치 메뉴 찾으셨나요? 네. 그래서 요거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M0 치시면 돼요. M0 치신 다음에 터치해서 셋 동작 버튼을 누르면은 M0가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요거 보실 때 요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여기 이진수 디스플레이 포맷에서 2자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M0만 켜진 게 보여요. 비트 리셋은 해당 메모리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버튼은 셋 동작이기 때문에 M0를 1로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버튼은 리셋 동작이기 때문에 해당 메모리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비트 모멘터리는 눌렀을 때만 1이에요.
손을 떼면 0입니다. 이게 비트 모멘터리. 그러니까 누르는 순간에만 있는 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비트 전환은 한 번 누르면 1이고요. 한 번 누르면 0이에요. 이게 비트 전환 동작. 이 네 가지 동작이 다른 터치에도 다 일반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들이 다 그렇죠. 한번 셋, 리셋 스위치 있고, 푸시 버튼 스위치가 있고, 전환 스위치는 라디오 버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디오 버튼 이쪽 거 누른 다음에 이쪽 거 누르면 튀어나오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얘가 통신으로 현재 값이 1이면 0을 보내고요. 0이면 1을 보내요. 이게 비트 전환 동작이에요. 이 네 가지 동작은 다른 터치에도 다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비트 스위치에 있는 동작이에요. 그럼 얘를 그럼 프로그램에다 어떻게 넣을 거냐? 만약에 프로그램에다 적용을 하려면 지금 PB1을 눌러서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모멘터리 스위치로 시작 기능을 만들려면은 이 PB1 대신에 여기에다가 M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M1 써주시면은 M1 누르면은 통신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좀 더 제대로 작업을 하시려면은 글로벌에다가 저는 이제 HMI는 변수 앞에 H를 붙여요. 저는 그래야지 이게 터치랑 연관된 변수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H 시작 글로벌 변수입니다. H 시작이라고 이렇게를 주고 여기다가 M1이었죠. 지금 비트 모멘터리가 M1이어서 M1 신호를 이렇게 시작 글로벌에다 주고요. 메인 프로그램에 여기다가 H자 눌러보면 나오죠. H 시작 이렇게 한 다음에 PLC도 다시 라이팅 하시고요. PLC도 라이팅 하시고 요거는 이제 다른 버튼은 지우시고 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작이니까 명판에다가 시작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제 시작 버튼 이거 다시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당연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운로드 하면 다운로드 좀 이따 하죠. 저희 좀 더 추가할 겁니다. 그럼 이 신호가 들어와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버튼을 하나 더 만들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건 M2로 만들겠습니다. M2에서 명판으로 정지라고 하겠습니다. 정지.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다 만들고서 할게요. 시작 정지. 얘도 비트 모멘터리입니다. M1도 비트 모멘터리, 정지도 비트 모멘터리입니다. 만약에 이 버튼 모양을 바꾸고 싶으시면은 더블 클릭하시고 왼쪽에 보시면은 모양 선택이 있습니다. 모양 선택 들어가셔서 네모난 걸로 하고 싶다. 그럼 위에 있는 네모난 버튼 누르시고 아래 컬러 선택에서 컬러 색깔 바꾸신 다음에 확인 여기 밑에 있는 모양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선택해서 확인 누르시면 모양 바뀌어요. 정지가 빨간색으로 하는 게 낫겠죠? 레드. 이렇게 하면 시작 정지 이렇게 색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지는 M2니까 여기 PB2 대신에 글로벌에다가 H 정지해서 요거는 M2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H 정지 달아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시작 정지 버튼을 물리적인 버튼 대신에 터치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수정하고 다운로드 할 거예요. 아직 하지 마세요. 버튼 2개, 시작 정지 버튼이요. 터치에 시작 정지 버튼, 그리고 여기 PLC 프로그램에서 H 시작, H 정지를 M1, M2로 프로그램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 하셨나요? 되셨나요? 아니 비트 모멘터리 눌렀을 때만 되는 걸로. 저희 푸시 버튼이 전부 다 비트 모멘터리예요. 이전까지 푸시 PB1, PB2가 다 푸시 버튼이잖아요. 누르면 온, 띄면 오프잖아요. 그게 비트 모멘터리이기 때문에 둘 다 비트 모멘터리. 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램프를 달 건데요. 파트의 스위치 램프에 램프 찍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도구 툴바에서 램프로 하셔도 돼요. 똑같은 겁니다. 선택하셨나요? 대충
사인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리드 스위치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오토 스위치, 실린더에 오토 스위치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판별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여기가 그 X10였죠. 어드레스가 우리 X10부터 시작하죠. X10가 공급 전진 오토 스위치였죠. 명판에다가 공급 전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 보시면 램프가, 여기 명판은 이번에는 온오프가 두 개가 있어요. 램프는 꺼졌다 켜졌다가 있기 때문에 오프일 때 글씨가 표시가 되는 게 있고요. 온일 때도 글씨가 어떻게 표시될 건지가 있어요. 근데 오프일 때나 온일 때나 똑같은 글씨를 표시하고 싶으시면은 오프 상태에 글씨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상태 복사를 누르시면은 이게 온, 오프에 모두 다 복사가 돼요. 그래서 X10가 공급 전진이었죠. 저희께.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옆에다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거는 X11 공급 후진 오토 스위치였죠. 이건 X11 어드레스 주겠습니다. X11 명판에다가 공급 후 모든 상태의 복사 확인. 뭐 복제 기능 쓰셔도 좋고요. 뭐 복제 쓸까요? 복제. 근데 어드레스 증가해도 크게 의미가 없어서 Y 방향으로 실린더가 4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4개. 아래쪽 방향 4개. 픽셀 간격은 뭐 5만 주겠습니다. 5픽셀. Y 방향으로 총 4개, 픽셀 간격 5, 아래쪽 방향. 어드레스 증가는 2씩 하시면 돼요, 지금은. 2씩 증가. 4개, 5픽셀, 아래쪽 방향에 2씩 증가.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거 처음 거는 공급 전해준이고, 그 다음 게 가공이죠. 그래서 얘는 명판 가가지고, 가공 전, 모든 상태의 복사. 이거는 가공 후, 명판 가가지고 가공 후 모든 상태의 복사. 이거는 송출이었죠. 그래서 명판 가져가지고 송출 전 모든 상태의 복사. 이거는 송출 후 모든 상태의 복사. 이거는 배출 전 모든 상태의 복사. 이거는 배출 후 모든 상태의 복사. 이렇게 하면 오토 스위치 다 끝난 거고요. 램프 2개만 더 달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요. 그래서 버튼, 램프 사이즈를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많이 크게 하신 분들 계시네요. 요건 어차피 PLC에서는 다 레이블링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PLC에서는 따로 작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센서 들어오면 얘도 들어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작업 이거 8개 우선 위에 있는 거 8개 다 되셨나요? 15분밖에 안 남아서. 다 안 되었으면 하나씩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 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램프 할 거는 뭐냐면, 금속과 비금속이 구분되면은 금속 들어왔을 때 금속 램프, 비금속 들어왔을 때 비금속 램프 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는 명판에다가 금속 써주시면 되고요. 모든 상태의 복사. 근데 어드레스가 저랑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제 거는 금속 어드레스가 이게 자동으로 할당받다 보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금속은 저는 8181번인데 여러분은 다른 어드레스도 있거든요. 저는 8181을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어드레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저 같은 경우는 8181이 금속이어서 여기 램프 기능에 비트 어드레스에다가 M 8 하나를 넣을 거고, 여러분들 거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있는 걸 넣으십시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있는 금속하고 비금속 이런 것들, 즉 통신에 쓰는 어드레스는 글로벌로 할당하는 게 맞습니다. 글로벌로 할당해 놓으면 어드레스가 바뀌질 않기 때문에
글로벌로 할당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할당되어 있는 거를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 비금속은 8180이죠. 그 뒤에 거는 명판에다가 비금속이라고 써주시고 모든 상태에 복사하시고 여기가 81M8180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터치를 전송하십시오. 물론 PLC도 전송하셔야 됩니다. 그 시작 정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PLC도 컴파일 하시고, 컴파일 한 다음에 PLC도 프로그램 날려주시고, 터치는 터치대로 작업하셔서 프로그램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다 되셨으면 전송. 전송 다 하셨으면은 터치 확인해 보시면 터치에서 시작 정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토 스위치도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모니터링이 될 겁니다. 돌려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현재 다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틀렸네요. 가공 후라고 굳이 써야 되는데, 여하튼 시작 누르시면은 동작되는 게 보이죠. 금속에서 배출 전후진. 아직 동작 안 되시는 분이요? 뭐가 잘 안 되신 분은 저 부르십시오. 이제 PBO는 안 먹죠. 저희 프로에서 뺐으니까요. 터치해서 그대로 다 표시되죠? 공급 연결됐고, 배출 전후진, 공급 전후진, 가공, 공출 그대로 나오죠? 요거는 이제 비트 요소를 한 거고, 이제 숫자 표시하는 거 이런 게 또 따로 있겠죠? 숫자 표시하는 거, 뭐 또는 그래프 표시하는 거 이런 게 그 밑에 쭉 있습니다. 숫자 표시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요? 그래서 한번 했으니까 숫자 표시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 금속 카운팅을 세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맨 밑에 쪽에다 할게요. 금속이 판별이 되면 개수를 세면 되잖아요. 근데 개수를 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C 메모리, 카운터 메모리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C 금속, K3이면 뭐 K10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는 비트가 아니라 카운터. 맨 밑에다가 이거 한 줄 더 추가했습니다. 금속 신호가 나올 때마다 카운팅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카운터 메모리를 쓴 거고요. 카운터 메모리를 쓸 수도 있고, 더하기 명령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금속 신호가 나올 때 상승 펄스로 할 거예요. 이건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근데 명령어 중에 인크리즈라고 해서 일씩 올리는 명령어가 있어요. 한 개씩 올리는 명령어가 인크리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카운터는 그냥 A 접점 한 번 신호가 들어오면 한 번만 올라가는데, 이 인크리즈 명령은,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인크리즈 명령은 A 접점 하면은 매 스캔마다 연산을 해요. 그러니까 1.2ms마다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스캔 타임마다 일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숫자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 금속 신호 한 번 들어올 때 한 번만 연산하기 위해서 P 접점을 써야 돼요. 상승 펄스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D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16비트 메모리 중에 데이터 메모리, 어제 잠깐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D 메모리가 있고, 이 D 메모리는 12,000개가 있어요. 16비트 메모리를 저장시키는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개수가 안 올라가는 거죠. 10개 이상이면. 근데 밑에 거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어쨌든 이걸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걸로 표시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얘는. 그래서 라이팅 해놓을 겁니다. 어쨌든 얘는 수치기 때문에, 숫자 값이기 때문에 보내놨고요. 여기 지금 어드레스가 C10232고 D0잖아요. 오늘 터치해서 제가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파트에 데이터 표시기에 수치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수치 표시 두 개를 그릴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지금 디볼트 값을 보면은 메모리가 D죠. 그래서 숫자를 표시하는 거는 D 메모리를 쓰는 게 디볼트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N을 썼고요. 카운터는 여기서는 CN으로 표시합니다. CN0를 썼고, CN1023 썼고요. CN1023번 썼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D0 썼습니다. D0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다운로드를 해보면, 전송 다 됐고요. 제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건데, 속도가 느려가지고. 일단 위에 거는 카운터 넘버고 밑에 거는 데이터 넘버였잖아요. 그래서 분동만 집어넣겠습니다. 분동은 제가 3개 집어넣었고요. 이렇게 시작이 돼서 보면 여기 숫자가 그대로 표시가 되죠. 시작 누르면은 금속 공정되고 금속 판별이 되면은 일씩 올라가죠. 요건 카운터 넘버, 아래 건 데이터 D 메모리의 제로 어드레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요 값들이 지금 표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표시기까지 확인을 한 거고요. 이 숫자 데이터 표시기 말고 여기 터치해 보시면은 데이터 표시 그 밑에 보시면 그래프 있어요. 이 그래프도 그냥 그리시고 어드레스만 맞춰주시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지금 전송하면 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 거는, 화면을 아까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베이스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새 화면 있어요. 새 화면 누르시면 2번 화면. 그래서 새로 만들기 하면은 1번 화면이 있고 2번 화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면을 전환하는 버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위쪽에 하트의 스위치 램프에 화면 전환 스위치. 그래서 버튼 만들어 주시고, 요거는 화면 전환 동작인데 1번 화면. 그래서 명판에다가 1이라고 적어 주셔도 되고, 뭐 1번 화면이라고 적어 주셔도 되고요. 얘는 2번 화면. 명판에다가 2라고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두 개 다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현재 1번 화면에 있는 버튼이고,
2번 화면에 가서도 버튼이 있어 1번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 표시기, 그래프, 그림, 기타 등등 뭐 그 트렌드 그래프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개를 넣어서 기계 장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램프나 이런 거 잘 안 쓰고 스위치 안 달고 외부에 이제 비상전기 스위치하고 뭐 경광등 이 정도만 달지 나머지는 전부 다 터치로 하죠. 훨씬 더 인건비가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남은 시간 동안 더 연습하다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터치 파일도 혹시 보내드릴까요? 저장해서 제가 오늘 날짜 2번으로 해서 보내놓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터치 파일하고 PLC 마지막 거, 이거 지금 PLC 마지막 파일도 보내놓겠습니다. 이것도 공정 마지막이라고 해서 보내놓을게요. 네, 앞에 있는 터치 파일하고 PLC 파일하고 다 보내놨습니다.